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10강, 11강, 12강에서 보의 처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13강에서는 라멘의 변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단위하증법을 사용을 해서 변이를 간편하게 구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트러스의 변이를 단위하증법으로 구하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따라가 보시죠. 오늘은 트러스의 처짐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의 처짐과 트러스의 처짐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은 이해가 용이합니다. 보의 처짐 배웠던 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보가 있습니다. 단순보죠. 힘 강성이 EI입니다. 하중 P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변이 델타 구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 델타는 인테그럴 EI의 D의 X 이렇게 구합니다. 이 식을 가면 보면은 EI는 힘 강성이죠. 우리가 처짐을 구할 때 이 보에서 어떤 부재력을 대상으로 해서 처짐을 구하는 거죠? 네, 힘 모멘트를 대상으로 해서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힘 모멘트에 대응하는 처짐과 관련된 그 강성이 뭐죠? 힘 강성이에요. 그걸 우리가 EI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M은 전에 공부했다시피 단위하중 1을 넣어서 발생하는 모멘트죠. 그 다음에 적분을 합니다. 인테그럴 d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적분하죠. 자, 이에 반해서 여기 트러스가 있습니다. 이 트러스는 부재력이 뭐죠? 충력만 존재합니다. 이런 충력. 힘 모멘트 있어요? 없습니다. 전단력 있습니까? 이런 자료는 전단력 받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충력만 받는다. 네. 왜 그런다 그랬어요? 트러스의 부재의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힌지로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힌지를 잘 그리지를 않는데 트러스라 그러면은 힌지로 되어 있습니다. 힌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멘트가 여기서 0이잖아요. 여기서도 0입니다. 네, 모멘트가 0이기 때문에 전단력도 발생할 수 없고요. 힘의 평형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충력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러스에 하중 P를 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재의 충력이 쫙 발생하겠죠. 이 충력에 의해서 트러스가 얼마나 변이를 일으키느냐, 이거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재의 축강성입니다. 축방향 강성, 그거는 EA죠. 탄성계수에다가 단면적 곱한 거. 힘 강성은 탄성계수에다가 단면 2차 모멘트 곱한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델타는 자, EI의 힘 부재의 EI에 대응하는 값이 이 트러스 이 축력만 받는 부재는 축강성 EA죠. 따라서 EA를 쓰면 되겠다 이거죠. EI 대신에. 그 다음에 이 보에서는 이 하중에 의해서 보의 모멘트에 의해서 이 처지는 이 값이 큽니다. 물론 하중이 작용하면은 전단도 발생하죠. 전단에 의한 처짐은 무시할 만큼 작다. 뭐에 비해서? 힘 모멘트에 의한 처짐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중을 가하면은 우리가 컴퓨터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전단에 의한 처짐, 힘에 의한 처짐이 다 계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계산할 때는 전단에 의한 처짐이 작기 때문에 그 전단에 의한 처짐을 무시하고 힘 모멘트에 의한 처짐만 이렇게 구할 뿐이에요. 네, 그런 이해가 필요하고요. 자, 이 트러스로 다시 돌아가면은 충력이 발생하잖아요. 자, 그럼 충력, 이 P에 의해서 발생하는 충력을 우리가 F라고 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보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에서도 이게 단위하중 1을 줬을 때 발생하는 이 보에 발생하는 모멘트를 스몰 m이라고 했죠? 네, 이 트러스에서도 요 점에서 변이를 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단위하중 1을 줍니다. 1을 줬을 때 이런 부재에 발생하는 부재력, 그거를 스몰 f라고 이렇게 씁니다.
대응을 large m은 large f, small m은 small f, EI는 EA. 네, 이렇게 대응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적분을 하는데 보에서는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모멘트와 여기 x 다시 위치에서의 모멘트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 형태로 써야 되지만 이 트러스에서는 이 부재의 충력은 이 부재의 어디를 끊던지 간의 충력은 어떻다? 같습니다. 이게 같지 않으면 평행 조건이 성립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점이나 예를 들어서 부재력이 뭐 50kN이다 그러면 다 똑같이 50kN이다 이거죠. 따라서 이 부재 방향으로 적분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 인테그럴 dx를 길이로 적분하면 L이 되잖아요. 이 충력의 값이 같으면은 그냥 L이 됩니다.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충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L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L은 뭐야? 이 트러스의 길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는 바와 같이 트러스 부재가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럼 5개를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한다 이겁니다. 네, 알겠죠? 각각의 EA분의 라지 F, 스몰 FL을 구해서 합하면 된다 이겁니다. 보의 처짐과 대응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트러스가 있습니다. 수평거리는 3L, 수직거리는 4L입니다. A점의 하중 P를 받고 있습니다. 구하고 싶은 것은 A점의 처짐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부재가 이렇게 2개밖에 없는 간단한 트러스죠. 실제로 트러스의 처짐을 구하는 데 있어서 부재가 여러 개인 일반적인 교량 형태의 트러스 문제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재가 많으면 가까이 부재력을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내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부재가 한 2개 정도 되는 간단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AB 부재와 AC 부재의 부재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재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단면법과 절점법 2가지 공부했죠. 네, 요거는 절점법으로 끊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것이죠. 여기에 부재력을 인장으로 가정하죠. 그래서 부재력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재력 크기를 FAB라고 쓸 수 있겠고 이거는 FAC로 쓸 수 있겠죠. 하중이 여러분들 보는 바와 같이 P가 가해진다 이거죠. 그러면 AB와 AC 부재력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FY 클령 위로 가는 걸 플러스 놓겠다. 일단 이 기울기를 한번 표시를 하면 좋겠죠. 기울기 요게 4고 요게 3이고 길이를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빗변이 당연히 5가 되겠죠. P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FC의 수직 방향 분력이 있겠죠. 얼마야? 빗변분의 높이 5분의 4죠.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P 마이너스 FAC에다가 5분의 4가 되겠죠. 0이다. FAC는 마이너스 4분의 5P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F X의 클령 오른쪽으로 하는 걸 플러스 놓고 풀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X방향 힘이 있는 게 FAB가 있겠고 FAC의 수평방향 분력 즉 5분의 3이 되겠죠. P는 수평방향 분력이 없죠. 따라서 식을 써보면은 마이너스 FAB가 있겠고 마이너스 FAC의 5분의 3 그게 얼마예요? 0입니다. 따라서 FAB는 마이너스의 FAC가 마이너스 4분의 5P니까 거기에다가 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야? 4분의 3P 인장이 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구한 부재력은 힘 모가 작용했을 때 원래 하중 P가 작용했을 때 부재력입니다. 그러면은 이 트러스에서도 A점의 수직 변이를 구하고 싶다. A점에다가 얼마를 가해? 1을 가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1을 가하면 돼요. 1을
아래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1.0을 가한다 이거죠. 1.0을 가해서 각각 FAB랑 FAC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부재력은 small FAB, small FA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약간 구분하기 위해서 가로로 이렇게. 이거는 단위하중을 제하해서 나온 부재력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단위하중에 의한 부재력 보면은 일단 우리가 P에 의한 부재력 마이너스 4분의 5 P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위하중은 뭐야? P가 뭘로 바뀌었어? 1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자, 단위하중에 의한 부재력 FAC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다 이게. P가 1이기 때문에 그럼 압축이고, 여기 단위하중에 의한 부재력 FAB는 4분의 3P에서 P 대신에 1이 작용하는 거니까 4분의 3이 되겠다. 인정입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변이를 구할 수 있겠죠? 변이 델타는 식에 의해서 시그마 2A분의 FFL이 되죠.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부재나 이 부재의 2A가 모두 동일하죠. 따라서 2A를 앞으로 뺄 수 있겠다. 남는 게 시그마 FFL이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 2A와 여기 2A가 다르면은 2A를 바깥으로 못 빼고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요거 계산할 때 그 2A 적용하고 요거 계산할 때 요 2A 적용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2A 분지 1에 일단 AB 부재 먼저 볼까요. 그러면 AB 부재의 부재력 이거잖아요. 4분의 3P. 단위하중 작용했을 때는 4분의 3. 길이는 얼마야? 3L. 그렇죠? AC는 뭐야? 4분의 5P. 4분의 5 단위하중 작용했을 때 길이는 얼마겠어요? 당연히 5L이죠. 써보겠습니다. 4분의 3P에 4분의 3에 3L 이렇게 되죠. 플러스 AC 부재 마이너스 4분의 5P에 마이너스 4분의 5에 거기 5L 이렇게 되죠. 자,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이 A분의 1에 요 통분을 하면은 16에 27 플러스 125 이렇게 되죠. 9.5에 이 A분의 PL이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부재력을 구할 때 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 시간에도 좀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우리가 기울기를 이렇게 일단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3, 4, 5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힘이라는 게 여기가 만약에 3이면은 이쪽 경사진 부재는 5예요. 이 비례로 그대로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수직 방향으로 P가 작용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에 해당돼요? 4에 해당되죠. 그러면은 이 경사진 부재는 얼마가 작용할까요? 4분의 5 P가 작용하겠죠. 이해됩니까? 이 수평 부재는 어떻게 됩니까? 수직 부재가 P가 작용하니까 4에 해당되는 게 P니까 3에 해당되는 건 얼마일까요? 4분의 3 P가 되겠죠? 네, 4분의 3P.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평형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기울기를 이렇게 삼각형 만든 다음에 이 B로서 값을 바로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의 팁입니다. 그리고 이 처짐을 구할 때는 P를 가하나 그 점에 1을 가하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부호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 인장일 때는 당연히 플러스인데 압축일 때도 P를 가했을 때 압축이 걸리잖아요. 단위하중 2를 가할 때도 압축이 걸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계산할 때. 그래서 부호가 항상 플러스 나온다. 이런 형태에서 그걸 생각하면 이런 B로서 부재력을 바로 구해서 보다 빨리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